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매년 연말이 가까워오면 꼭 하는 일이 있으시지요. 무엇인지요?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지요. 왜 하려고 하는 대로 잘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치가 발생되지 않는 비가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 행동과 둘째는 비가치 행동입니다. 나의 이데하, 즉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행동이 바로 가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데하와 관계없이 도움되지 않는 딴짓을 하는 행동이 비가치 행동입니다. 비가치 행동이 많아지면은 연초에 결심한 것과는 무관하게 연말에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목표 달성에 멀어지는 비가치 행동을 우리는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가치 행동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치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삶의 기준인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1월에 올해 안에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다면은 왜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가치관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속하는 에너지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공무원 해서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시험 준비도 잘 되지 않고 시험에 도움되지 않는 비가치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목적의식이 명확하면 혹시 딴 길로 빠지더라도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행동의 결과표를 집계해서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A사 직장인이 있었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일 3시간씩 인터넷 수업을 받기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키지 못한 것에 자책만 하다가 시간만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엉뚱한 비가치 행동만 늘어나고 가치 행동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이 한 달 실행한 결과를 집계한 것을 가지고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한 달 실행률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퇴근 후에 3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것이었지요. 처음 시작할 때 지나친 의욕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습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 달 실행한 결과를 집계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내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 지킬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행동이 실천이 되지 않을 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한 달간의 결과를 집계해서 그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 계약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마녀 사이렌은 몸의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근처를 지나는 뱃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배가 자초되어서 전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선원들의 길을 막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배 기둥에 묶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즉 유혹을 이기도록 나 자신을 묶어서 나 자신과 계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매번 상사 꾸지람이 있을 때마다 회사를 퇴사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계속 그때마다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아서 엉뚱한 비가치 행동들만 하게 됩니다. 매번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년은 근무해보고 결정하자고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하면은 상사가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3년간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에 대해서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계획이 달성되었을 때 이미지를 그려놓고 자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행복한 경험들은 쉽게 잊어버리게 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 뇌는 좋았던 것은 나 자신에게 위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리게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경험들은 내 생존에 위협을 주었기에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그 기분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대신 밤을 새우다 보니 그 이후에 왔던 피로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밤을 새우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지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하고 첫 월급 받을 때는 아주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러나 그 다음 달부터 받는 급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므로 우리 뇌의 그 좋은 일의 기억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좋았던 그 당시의 사진을 가끔 보이게 하고 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미리 그려놓고 그것을 자주 바라보게 해야 비가치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자주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칭찬해주고 칭찬받지 못하는 비가치 행동을 배제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